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최후 통첩을 거부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전투기 집결 명령 내려 한미일보 다음 차례는 전과사범 이재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통첩 거부당한 트럼프, 마두로 코앞에 전투기 집결 명령, 저는 고조. 한미일보, 마약과의 전쟁은 명분, 트럼프의 창 끝은 베네수엘라 선관이 향한다. 자,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한미동맹만이 할 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임박했다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달 30일 현지 시간으로 푸에르토리코 옛 미 해군 기지에서 여러 대의 전투기 비행 훈련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해병대 소속 AV-8B 해리어 전투기 6대가 푸에르토리코 세이바의 루즈벨트 로즈 해군 기지에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KC-130 공중급유기와 여러 대의 전투기들이 속속 착륙하는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겼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의 자치령으로 베네수엘라와의 거리는 850km에 불과합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점차 더 가까운 곳에 군대를 배치하고 카리브해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투기 집결 명령 하달 이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와 최측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소식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스라엘로부터 미국으로 마약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정권 축출을 공공연하게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에 미군은 일명 서던 스페어 작전, 그 작전의 일환으로 카리브해 해역에 미국 군함 12척 이상과 미군 병력 15,000명을 배치하고 군사적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취지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최후 통첩에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최고위 측근 인사들이 즉각 사임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조건으로 마두로 대통령 본인과 아내 실리아 플로세스 그리고 마두로의 아들에 대해 안전통행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일 연설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항전 태세를 고취하며 영어로 여러 차례 평화를 외쳤습니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은 지난달 28일로 종료됐고, 이에 따라 다음 날 베네수엘라 영공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은 여전히 협상을 통한 마두로의 퇴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세부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두로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통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베네수엘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것이며 베네수엘라의 군사력은 한심하기 그지없어서 미군과 대항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명의 베네수엘라 핵심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보를 마두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만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현재 마두로와 이스라엘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일보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죠. 마약과의 전쟁은 명분. 트럼프의 창 끝은 베네수엘라 선관위로 향한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각각 도미니카 공화국과 트리니다를 다녀갔습니다. 두 나라 모두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의 섬 나라들입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을 행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측 아닙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열흘쯤 앞선 11월 16일 현지 시간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미 해군 제럴드 호드함 전단이 베네수엘라 북쪽 카리브해를 향해 출격했고 미 중앙정보국 CIA가 비밀 작전을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을 펴는 것이라고 보도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진짜 노리는 것은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보유한 스마트매틱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과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전문 기업의 소스 코드입니다.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심장부를 때려잡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재명은 얼마 전 남아공에 가서 전자투표 문제 없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려 움찔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촉결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때에 이재명은 해외 교민들의 전자투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의 원조입니다. 2004년 우고 차베스가 쿠바 피텔 카스트로 정권의 조언을 받아 투표수를 조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스마트매틱 최고 경영자 CEO 안토니오 무이카를 비롯한 부정선거 기술자들에게 2억 달러를 쏟아부어 전자투표 조작 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남미 전역으로 퍼졌고 2022년 미국 대선에까지 침투되었습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는 2019년 전산 조작과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를 하다 들통이 나서 하야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CEO는
2017년 선거에서 100만 표를 조작한 사실을 AP통신에 시인을 했습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 미국 연방수사국과 CIA는 이를 덮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은 2020년 중국에서 위조 신분증이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고도 묻어버렸습니다. CIA 23년 경력의 게리 슈러에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미 국가정보국 DNI 국가정보국과 FBI에 보고했다가 오히려 수사 대상이 돼 스위스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미국 내부의 적들이 부정선거에 조력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털어 부정선거 소스 코드를 확보하면 전 세계 부정선거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남미의 선거 시스템은 베네수엘라의 스마트 매틱과 도미니언이 장악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조지아의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머지 국가들은 누가 맡았을까요? 트럼프는 올해 2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인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USAID와 손잡고 전 세계에 전자 투표기를 수출한 것은 바로 한국의 A웹입니다. 콩고 선관위원장은 미국 법무부에 기소당했습니다. 필리핀 선관위원장도 기소가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관위와 대법원장도 미국 국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타락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교훈이 시연되는 장면을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예외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글로벌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무너지면 부정선거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가서 전자투표 괜찮다고 막 떠들어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중 망 분리가 안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들통났고 투표함 관리가 깜깜이라는 것도 폭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소스 코드는 죽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국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사안입니다. 참여연대조차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전자개표기를 수출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모두 부정선거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좌파도 인정한 위험을 지금 이재명은 확대하려고 떠들며 다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 전자투표와 우편 투표를 척결하겠다는데 이재명은 반대편에서 전자투표 확대를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단순한 정책 차이이겠습니까? 이것은 생존 본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질까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털리면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스마트매틱의 소스 코드가 세상에 공개되고 USAID와 A웹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각국 선관위의 부정선거 비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이 부정선거 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악관의 스탑 더 스틸 변호사 허트 올슨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렸듯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카르텔도 함께 소탕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대전략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사면 초가입니다.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김현지 스캔들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또한 이재명과 정청래 연일 싸우고 있고 국제사회는 압박하고 이제 부정선거 카르텔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지켜봅시다. 거기서 무엇이 나오든 이재명에게는 모두 악재가 될 것입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마두로 다음은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은 결국 잡힙니다. 스탑 더 스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